한 번쯤 이런 사람을 본 적 있을 겁니다. 분명히 화가 날 만한 상황인데 끝까지 침착한 사람, 말이 안 통하고 억지가 가득한 대화 속에서도 그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조용히 웃습니다. 보는 사람 입장에선 답답할 수도 있죠. 어떻게 저 상황에서 화가 안 나지? 혹시 무기력해서 그런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화에 휘둘리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절대 화를 내지 않는 사람들의 속마음과 생각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들의 비밀을 하나씩 들여다보면요,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감정의 무게가 커진다는 걸 느낍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오래 마음이 남죠. 그런데 화를 한번 잘못 내면 몇 년 된 관계가 단숨에 금이 가버릴 때도 있습니다. 특히 가족, 친구, 이웃처럼 자주 마주치는 사람에게는 더 큰 상처로 남죠. 그래서 오늘 주제를 함께 들여다보는 건 후회 없는 감정 선택을 배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단지 화를 참는 법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화를 참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조금은 덜 상처받고 조금은 덜 후회하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는 지혜로운 사람이 화를 어떤 식으로 대하는지 6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화는 감정이 아니라 신호로 봐요. 한 어르신께서 그러시더군요. 아들이 나한테 큰 소리를 치는데 순간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혼자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또 외로움을 화로 바꿨구나. 가슴이 턱 막혔죠. 사실 우리가 느끼는 화라는 건 내 마음속에 이미 쌓여있던 무언가가 터진 신호입니다. 화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요,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무슨 감정의 껍데기를 쓰고 있지 하고 조용히 안쪽을 들여다보죠. 심리학자 수잔 데이비드 박사는 말합니다. 감정은 행동의 적이 아니라 정보다. 화를 감정으로만 보면 싸움이 되지만 신호로 보면 대화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화가 나는 순간을 지나가게 둬요. 한 할머니가 병원에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간호사가 짜증 섞인 말투로 내게 뭐라고 하는데 그 순간 내가 딱 3초를 참았거든요. 그랬더니 걔가 곧 사과를 하더라고. 속이 뻐근했죠. 자존심도 상하고 억울한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왔을 거예요. 그런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즉각 반응보다 잠깐 멈춤을 선택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감정의 간극이라고 해요. 뇌에서 감정이 반응하고 행동하기까지 아주 짧은 간극이 있는데 그 사이에 수만 번만 고를 수 있어도 결과는 달라지죠. 이건 본능이 아니라 연습이에요. 가슴에서 목까지 올라오는 그 감정을 단 3초 지나가게 두는 거죠. 세 번째는 감정을 잘 싸우는 무기가 아니라 잘 살기 위한 나침반으로 보는 태도입니다. 예전에 난 항상 화를 무기처럼 썼어요. 화를 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았죠. 이 말은요,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아온 60대 초반 어머니의 고백입니다. 그 마음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버텨야 하니까 지지 않으려고 화를 무기처럼 들고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요, 어느 날 친구가 그러더랍니다. 넌 화낼 줄은 아는데 진짜 원하는 게 뭔지는 모르겠어. 그 말이 마음을 쳤다고 해요. 그날 이후 그 어머니는 감정을 무기로 쓰는 대신 나침반처럼 보려고 연습하셨대요. 지금 내가 화내는 건 내가 진짜 바라는 게 뭘까? 이게 진짜 화의 힘입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나를 데리고 가는 방향으로 감정을 쓸 수 있는 힘. 네 번째는 말로 감정을 쏟지 않고 의미를 골라내는 사람입니다. 그 순간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확 말이 나와버렸죠. 당신은 항상 나를 무시해. 이 말을 꺼낸 뒤 그분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셨죠. 그 말을 하고 나니까 다 부질없더라고요. 속이 휑해졌던 거예요. 말은 이미 나갔고 상대는 상처받았고 내가 원하는 건 하나도 전달되지 않았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이 말을 하면 후회할까? 아니면 해소될까?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이건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자기 감정에 통역을 붙이는 일입니다. 정신과 전문의 유은정 박사는 말합니다. 감정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해석의 대상이다. 말을 아낀다는 건 화를 참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번역해 더 정확한 의미로 바꾸는 작업인 거죠.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나는 사랑받고 싶다는 내 마음이 상처받아요. 이런 말은 싸움이 아니라 대화로 이어집니다. 5번째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화를 내지 않으면 손해보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례한 말 한마디에 정색하고 화내고 거리를 둬야 나를 지켰다고 생각하죠. 그런데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이 말을 해서 내가 무너지진 않을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나를 지키는 법이 꼭 화를 내는 방식일 필요는 없다는 걸 아는 거죠. 한 노신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젊었을 땐 누구보다 성질이 급했어요. 그런데 화를 내고 나면 결국 내가 더 힘들어진다는 걸 알게 됐죠. 지혜로운 사람은 화를 내는 대신 자리를 비워둡니다.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자기를 먼저 다독이죠. 감정을 폭발시키는 게 아니라 감정을 흘려보내는 법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자신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식일지 모릅니다. 6번째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내가 곧 감정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마음입니다. 한 스님께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화를 참는 건 냄비 뚜껑을 눌러 덮는 게 아닙니다. 불을 끄는 법을 아는 것이지요. 정적이 감도는 말이었죠. 우리 대부분은 감정이 밖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쟤 때문에 열받아. 그 일 때문에 우울해. 그 말에 상처받았어.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적이 아니라 나를 알아보게 하는 거울이다. 이 말이 품은 뜻은요. 화는 나를 망가뜨리는 적이 아니라 내 안에 아직 해석되지 못한 감정, 돌보지 못한 마음이 남아있다는 걸 알려주는 신호라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이걸 압니다. 누가 화나게 했다가 아니라 내 안에 아직 지켜야 할 감정이 있다는 걸요. 그래서 겉으론 조용해 보이지만 사실은 깊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감정을 휘둘리지 않기 위해 감정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선택한 거죠. 이제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그저 착하거나 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조금은 느끼셨을 거예요. 그들은 단지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해석하고 지나가게 두고 다시 삶의 방향을 세우는 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화를 안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뜨거운 감정을 어떻게 흘려보내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돌볼 수 있는지가 훨씬 중요하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감정은 쌓이고 남고 오래갑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방법이 더 필요하죠. 이제부터 6가지 전략을 하나씩 소개드릴게요. 일상에서 바로 써보실 수 있도록 예시들과 함께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감정을 자각하는 문장을 마음속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층 이웃이 인사도 없이 휙 지나간 적 있으세요? 분명 방금 눈이 마주쳤는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려버리는 그 모습에 속이 슬쩍 상하죠. 내가 뭘 잘못했나? 저 사람 원래 저래?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하면 어느새 화가 마음을 차지해버립니다. 그럴 때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서운한 거구나. 아주 단순한 문장처럼 보이지만 이 말은 내 감정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내가 나에게 알려주는 말입니다. 심리학자 타라 브렉은 말했죠. 감정을 이름 붙이는 순간 그 감정은 나를 삼키지 못한다. 화를 억지로 참으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감정은 폭발이 아닌 정보가 됩니다. 서운하다, 무시당한 것 같다, 외롭다. 그 짧은 인정 하나가 화를 통째로 삼키는 대신 부드럽게 흘려보낼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이해하고 다뤄주는 태도가 훨씬 지혜롭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 탓보다는 내 마음을 먼저 꺼내는 말하기입니다. 며느리와 함께 밥을 먹던 날이었어요.
정성껏 삶은 수육을 내놨는데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이건 좀 느끼하네요. 그 말의 순간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괜히 손이 멈추고 입맛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애써 만든 음식인데 무시당한 기분도 들고 속이 슬그머니 상했죠. 예전 같았으면 넌 말을 꼭 그렇게 해야겠니? 하고 목소리를 높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이제는 이런 식으로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말이 조금 서운하게 들리네. 너 왜 그랬어가 아니라 나는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어를 꺼내는 거예요. 이런 방식은 상대를 탓하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은 분명하게 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정성껏 준비한 거라 그런지 그 말이 살짝 속상하게 들렸어. 이렇게 말하면요, 상대방도 덜 방어적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아, 어머님이 기분이 상했구나. 하고 나름대로 조심하게 되죠. 결국 이건 화를 쏟아내는 게 아니라 감정을 안전하게 부드럽게 흘려보내는 말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말하면 내 마음을 내가 먼저 돌보는 태도가 생깁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줘야 할 건 상대에게 따지기보다 지금 내 마음은 어떤지를 내가 알아채고 말로 풀어주는 일이니까요. 세 번째는 화를 내기 전에 몸부터 진정시키는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가 채소가 다 시들어 있어서 바꾸자고 말했더니 상인이 퉁명스럽게 받아치는 순간, 그냥 안 사시면 되잖아요. 그 말의 순간 머리가 띵, 손이 떨리고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죠. 그렇게 뚜껑이 열릴 때 바로 반응하면 후회만 남습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말이 아니라 호흡이에요. 입을 다문 채로 코로 깊게 숨 들이마시고 입으로 하 내쉬는 걸 3번 반복해보세요. 또는 주먹을 살짝 쥐었다 펴는 걸 반복하거나 발바닥 감각을 느끼며 천천히 서 있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간단한 루틴은 몸이 진정되면 마음도 따라 진정된다는 신경계 원리를 활용한 겁니다. 신경과학자 스티븐 포지스는 말합니다. 몸의 안정이 감정의 안정으로 이어진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특히 몸의 반응이 감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화를 말로 풀기 전에 몸이 먼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습관이 중요해요. 네 번째는 후회하지 않을 말 한마디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가끔 너무 화가 나면 입에서 그냥 툭 나오는 말이 있죠. 당신은 항상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됐어요. 나도 이제 신경 안 쓸래요. 그 말들 하고 나서 돌아서면 마음이 휑하죠. 상대와의 관계는 벌어지고 내 감정도 풀리지 않았고요. 그래서요, 화를 낼 상황에서 꺼낼 수 있는 안전한 문장을 미리 하나 준비해두면 정말 좋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감정이 올라와서 나중에 얘기하고 싶어요. 이야기를 더 하고 싶지만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그 말이 내겐 상처가 됐어요.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이런 문장들은 내 감정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걸 몇 번만 연습해서 입에 익히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기술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한마디가 관계를 이어가게도 끊어지게도 만들 수 있죠. 화를 내는 대신 내가 준비한 한 문장을 꺼내는 것. 이건 자존심을 지키는 방법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연습입니다. 다섯 번째는 화를 내는 대신 관계에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어느 60대 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딸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사소한 말 한마디가 서로에게 나를 세우고 말았대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딸의 그 말이 툭 튀어나오자 가슴이 철렁, 마음속이 금방 뜨거워졌다고 하셨어요. 평소였다면 말버릇이 왜 그래? 하고 바로 따졌을 텐데 그날은 그냥 전화를 끊고 말았답니다. 속은 부글부글 끓었죠. 억울하고 속상하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고요. 그날 밤 몇 번이나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하셨대요. 연락해서 말은 해야지. 아냐, 괜히 더 상처받을 거야.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하루를 넘기셨어요. 그리고 이틀 뒤
딸에게 먼저 연락이 왔답니다. 엄마, 미안해. 그날은 내가 너무 예민했어. 그 순간 어머니는 울컥하셨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도 내 감정이 정리가 안 됐어. 근데 네 마음도 그러겠거니 싶어서 그냥 기다렸지. 가슴이 찌르르했죠. 지혜로운 사람은 화를 말로 쏟는 대신 감정을 잠시 놓아두는 여백을 만듭니다. 그 여백은 상대를 무시하거나 거리를 두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서로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정서적 공간이 되거든요. 심리학자 존 가트맨은 말했습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회복의 루틴이다. 그 말처럼 진짜 가까운 관계일수록 때론 즉각적인 반응보다 조용한 기다림이 훨씬 강한 연결을 만들어줍니다. 화를 내지 않아도 침묵 속에서 마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것이야말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관계를 지키는 지혜로운 방법이겠지요. 6번째는 감정을 말이 아닌 글로 흘려보내는 연습입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해요. 화를 내면 항상 울기만 해요. 근데 마음은 뒤죽박죽이고 그게 더 억울하죠. 이렇게 말씀하신 60대 여성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어느 날부터 하루 한 줄 일기를 쓰기 시작하셨대요. 오늘 엄마로서 서운했다. 그래도 참은 나 잘했다. 그 글을 매일 쓰면서 화가 줄어들기 시작했대요. 감정을 밖으로 던지지 않아도 내가 나의 감정을 받아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대요. 감정은 억누르면 썩고 쏟아내면 상처가 되지만 글로 쓰면 정리가 됩니다. 글을 쓰는 순간 그 감정은 지금의 나가 아닌 지나간 나의 일부가 되니까요. 심리학자 제임스 페니베이커는 감정을 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면역력도 높고 회복력도 크다 라고 말했습니다. 말로 풀기 힘든 감정은 종이 위에 앉혀두세요. 말보다 더 정직한 방식일 수 있어요. 이렇게 오늘 화를 참지 않으면서도 지혜롭게 다루는 방법 6가지 전략을 함께 나눴습니다. 각각의 전략은 작지만 단단한 감정 습관이고 그 습관이 쌓이면 화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아닌 감정의 주인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화를 참으려고만 했는지도 몰라요. 속이 타들어가는 걸 꾹꾹 누르며 그저 참고 넘기고 잊으려고 애썼죠. 하지만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화를 억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들여다보는 사람이라는 걸 오늘 다시 알게 되었어요. 누가 나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내가 외롭고 지쳐서 말을 꺼내지도 못한 내 마음이 문득 화로 변했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마음속 문장이 하나 생기면 우리는 더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혹시 나는 누군가의 말 앞에서 너무 빨리 상처받고 너무 쉽게 멀어진 적 없으셨나요? 혹시 내 진짜 마음은 말하지 못한 채 화를 내는 방식으로만 자신을 지켜오지 않으셨나요? 가끔은 그저 조용히 말 한 줄 남기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관계를 살릴 수 있고 나를 이해받는 길이 열릴 수도 있어요.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알고 있죠. 화를 내지 않아도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걸.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갈 이야기들 천천히 함께 나눠가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